오늘 다룰 내용은 고린도 지도와 역사, 고린도 운하, 고린도의 디올코스, 고린도 시와 시민들, 고린도의 계층 간의 갈등, 고린도 전서의 신학적 공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바울 당시 지도의 개요입니다. 먼저 지리적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의 왼쪽은 그리스 지역이며 오른쪽은 소아시아, 즉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 사이 중앙에 펼쳐진 바다가 바로 에게해입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 주요 해상 항로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빨간 점들은 바울이 직접 방문했던 주요 도시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 데살로니가, 드로아, 에베소, 고린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도는 당시 선교 활동이 이러한 바다 항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잘 발달한 교통망이 복음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대부분 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 에게의 푸른 물결 위를 지나며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무역로가 이제 복음의 길로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고대 고린도는 그리스의 펠로폰니시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그리스 신화에는 미노스 왕국의 왕으로 알려진 미노스의 아들 고린도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도시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리스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교와 예술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고대 고린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아테나, 포세이돈 등의 신들을 모시는 사원이 위치한 중요한 종교 중심지였다. 또한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이 도시는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유리와 청자 등의 공예품, 그리고 와인과 오일 등의 농산물 등이 생산되어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대 고린도의 유적지 중 하나인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 루테라는 고대 로마의 수도인 로마와 바르샤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루테라는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이며 현재는 관광지로 유명하다. 고린도는 동쪽 겐그레아 항구에게 해와 서쪽 레가이온 항구와 드리아해를 통해 번성했으며 레가이온에서 고린도로 이어지는 길이 지금도 남아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따라 고린도에 도착해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함께 장막을 만들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회당장 그리스보와 에라스도 등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으나 유대인들의 고소로 총독 갈리오 앞에 섰다. 갈리오는 종교 문제라며 재판을 거부했고 그때 사용된 베마 비단이 현재 유적으로 남아있다. 또한 고린도에는 BC 6세기 아폴론 신전의 거대한 기둥과 에라스도가 이 길을 포장했다는 비문이 새겨진 돌길이 남아있다. 이 유적은 바울의 전도 활동과 고린도 교회의 형성을 증거하며 오늘날까지 복음 전파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린도 운하. 고린도 운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리스의 중요한 수로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리스와 이집트 사이의 유로파 수로 중 하나로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와 건설 비용이 상당히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건설이 지연되었다. 이후 로마 제국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운하가 해군 기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이 운하가 폐쇄되었다. 이 운하는 폐쇄된 채로 있었지만 모레아 해협과 연결된 일부 구간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야 고린도 운하의 건설이 실현되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기술자가 이 운하 건설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그리스 정부가 건설을 주도하게 되었다. 고린도 운하는 1893년에 완공되었으며 이제는 그리스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이 운하는 그리스의 두 개의 지역을 연결하며 해양 운송과 관광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린도 운하가 건설되기 이전 일종의 도로인 디올코스가 이용되었다. 오늘날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도로는 상업적으로 중요하였다. 디올코스는 기원전 6세기의 가장 좁은 지점에 고린도 지역을 가로질러 만들어졌다. 이 도로는 화물 또는 가벼운 배를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기원전 29년경에 고린도를 방문한 스트라본에 따르면 그 해협을 건너기 위하여 이 도로는 좁은 대안이었으며 그곳에서 배짐을 내렸다고 말한다. 로마 시대의 고린도에 관한 책을 저술한 엥겔스는 12월과 1월에 키티라에 부는 바람은 보퍼트 풍력 6을 넘는다고 했다. 겨울철에 배가 이 지역을 항해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였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과 일행 역시 이 지역을 여행하다 몰타섬에 닿게 되었다. 이런 지역적 환경은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이 머물게 하였고 상업적 번성을 가져왔다. 디올코스 모습? 디올코스는 그리스어 디아와 오클로스가 합쳐진 말로서 다는 어크로스 그리고 오클로스는 포터지 멋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디올코스가 언제 건설되었는지 고대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디올코스를 발굴하고 주변에서 출토된 항아리 등을 분석한 결과 대략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그 건설 연도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략 1세기경까지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디올코스의 길이는 약 6에서 8km이고 폭은 3, 4에서 6m 사이를 유지하며 거친 석회암을 다듬어 포장했다. 포장된 도로 가운데에는 폭 1.6m 정도의 평행 자국이 있는데 이는 화물이나 배를 옮기기 위해 사용했던 어떤 기구, 예를 들어 수레 같은 기구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궤도 역할을 했다. 디올코스에 대한 상상도 이 디올코스는 유사시 군사적 용도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주 목적은 역시 상업적 용도였다. 투키디데스에 의하면 기원전 428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스파르타 군이 아테네를 위협하기 위해 디올코스를 이용해 배를 운반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이런 작전이 있었다. 고린도의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요인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바울 서신 이해에 중요하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본토를 이어주고 사로니코스만과 고린도만을 나누는 5,950m 지역의 전초기지로서 고린도의 전략적 위치는 장엄함 그 자체다. 고린도 역사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헬라 도시로의 고린도는 아테네의 황금기 BC 5세기 전후로 융성했었다. BC 2세기 중엽 아카이나 동맹의 맹주로 로마에 맞섰다가 BC 146년 집정관 운미우스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100년의 휴면 상태 후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하여 재건되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반도로 그리스 본토와 아테네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은 그리스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그리스의 다른 지역과는 지형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지역으로서 지형적으로는 산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반도이며 그리스 본토와는 코랄성 산맥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스 역사상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미노스 문화와 미케네 문화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나우플리아, 코란토, 스파르타, 피로 등이 있다. 고대 고린도에서도 다른 문화와 사회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 특히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고린도시는 상업 중심지이자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다.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계층이 존재했다. 그러나 상위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하위 계층들은 이에 비해 권력과 재산이 전무했다. 이로 인해 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지배자와 지배되는 계층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군사력과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을 통제하고 로마의 군사 및 행정 집권층은 상대적으로 고지식하고 집약적인 지배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로마 지배하에서 상위 계층은 보호를 받으며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하위 계층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하여 계층 간의 갈등과 불평등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동등하게 보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 후대의 그리스, 로마 등의 서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사회적인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린도 재건 이유는 고린도의 상업을 위한 전략적 위치였으며 아크로폴리스는 천혜의 방어벽이 되었고 적절한 물이 공급되었으며 동서상업을 잇는 두 개의 만을 관장했으며 올림픽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를 주관했다. 로마의 자유인들의 유입으로 인구 밀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지위가 노예보다 높았던 자유인들로 인해 로마의 인구가 과잉되었다. 자유인들의 이주는 로마가 가진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이었고 자유인들에게는 출세의 기회였다. 고린도는 귀족 영주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적 형태의 부유한 귀족이 생겼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윤리적 타락과 종교가 나란히 꽃을 피웠다. 고린도 박물관에 있는 아스클레피우스 한쪽 벽의 성병으로 병든 몸을 치료받기 위해 신에게 바친 진흙으로 만든 수많은 인간 생식기가 놓여 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을 파는 수천 명의 신전 매춘부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고린도의 종교적 색채는 다양하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언급된 다 신과 주신을 섬기는 신전이 적어도 26개나 된다. 비문과 회당 상인방에는 히브리인들의 회당 같은 문구가 보인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이전 서신을 기록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증거들을 보면 첫째 신전 축제에 올라가는 문제, 둘째 결혼을 죄로 여기는 태도, 셋째 유대주의와 헬라파 유대인의 정서적 불일치, 넷째 판결을 위해 총독 이나 법정을 찾는 것, 다섯째 매춘부를 찾는 것, 여섯째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등이다. 고린도전서의 신학적 공헌 첫째, 종말론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옛 시대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했다. 신자는 이미 시작된 미래적 실제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그러면서도 아직 마지막 영광을 기다리는 확실한 종말론적 백성이다. 미래가 이미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에 신자의 모든 현재 실존은 미래의 실제가 결정한다. 둘째, 복음과 윤리적 삶 인간의 복종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데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표현으로서 복종이 요구된다. 성도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옛 누룩을 던지라고 요구한다. 셋째, 교회 지역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연합과 다양성. 고린도 교회는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여 고린도에는 대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을 담고 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따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의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고린도 시는 규모가 컸고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고린도 시가 개최한 이스트미아 경기는 명성이 자자했고 고린도 교회는 당시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성을 지닌 교회였다. 고린도의 수많은 무역망은 새로운 종교가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증해 주었을 것이다. 또한 고린도에는 중요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바울 선교와 고린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그곳에 있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스트미아 경기 및 관광산업과 더불어 고린도에는 천막 제조업자인 바울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수요가 있었다. 봄에 열리는 경기를 보려고 방문한 이들에게는 숙박용 텐트가, 광장의 소매인들에게는 차양이, 무역업자들에게는 상선을 위해서는 돛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고린도의 환경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